제 이름은 전경기고요. 지금 경영 컨설팅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 컨설팅도 분야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야냐면요. 주로 이제 사회공헌 분야, 기업 사회공헌 분야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컨설팅 관련된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NGO 부분도 좀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관련된 또 저도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나요? 네. 제가 사회적 기업 관련된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극 같은 미팅이라든지 Q&A 시간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강의하면 이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사회적 기업과 기업을 사회주의 기업이라고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뭐 CSR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이 돈만 벌면 되지 무슨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한다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는 이제 많이 좀 순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관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안 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혼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책들도요, 상당히 좀 많이 교과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들이 뭐냐면,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이런 개념들,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갖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빵을 먹다가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어떻게 잘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빵을 먹다 보니까 빵과 연동돼서 사회적 가치가 설명이 쉽게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빵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가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빵이라고 그러면은 뭐 요즘 많이 드시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보다 빵이 그렇게 대두가 안 돼 있잖아요. 어차피 빵이라는 건 서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빵이 곧 하나의 물가의 척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매기는 척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뭐 쌀이라든지 뭐 짜장면 가격 그런 걸 대신하고 있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밀가루, 빵 가격, 그 다음에 빵에 관련된 수많은 무수한 경제적인 이야기를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요, 이거는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급을 타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이거를 일명 저도 어떤 예전에 영어 시간에 강사 선생님께서 이게 이런 줄을 뭐라고 너네 생각하냐 했더니, 이게 일종의 브레드 라인이라는 영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의식 중에 아주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빵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뭐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떡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떡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만 누릴 수 없고,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빵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명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정리했던 텍스트를 빵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가치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빵에 한번 분류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빵이라는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가치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흔히 하게 되면 루비콘의 창립자인 릭 오브리가 했던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어떤 말을 인용하냐면,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거나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거나 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은 경제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빵으로 불리는 사회적 기업은요, 빵과 연관된 그 연관이 된 사회적 기업의 어떤 분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빠는 팡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빵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 루비콘 같은 스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빵 스타일은 빵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빵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소셜 서비스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빵.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빵을 대신 파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걸스카우트 쿠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학생들이 자기네 1년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 파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그들을 위한 일종의 빵을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사회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엇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시리얼 아시죠? 아침마다 드시는 시리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거를 아침에 간편식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요. 1920년대 켈로그 형제가 병원에서 미국 사람들 빵을 먹으니까 아침마다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장계통에 소속이 안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곡물을 건조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시리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빵을 먹고는 싶은데 먹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빵이라는 건 하나의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하기 위해서 시리얼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시리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 해결형, 요즘 말하는 혁신형 사회적 기업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고용 중심이었다가 요즘은 특히 젊은 층들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 무릇이 그런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살리는 빵은요, 요즘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빵이라는 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경제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마을을 부흥케 하는데 빵이 도구가 되는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협동조합이 유행이라보다 하나의 트렌드를 자리 잡았죠. 그래서 모두가 주인이 되어 만드는 빵이 바로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서적인 얘기들도 많지만 이런 빵이라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고용과 어떤 사업의 유형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요즘 사회적 기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혁신인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혁신은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술 혁신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혁신부터 해가지고 혁신 도시, 공공조직의 혁신 도시, 그다음에 혁신 조직, 혁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혁신의 속성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또 교과서적인 얘기가 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고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드를 좋아하거든요. 미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옛날 봤던 미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미드가 생각나면 맥가이버 아시죠? 아시나요? 이게 198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미드인데, 이 맥가이버가 여태까지 제가 봤던 미드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캐릭터가. 근데 흔히 말하는 맥가이버 칼로 모든 것을 대변해냅니다. 이게 정식 이름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혁신의 속성이 이러냐면 나름대로 맥가이버 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만능 해결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리고 최소화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래서 제품 하나에 45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부피하고 무게가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사 기능에서부터 숙소까지, 잠자리 마련까지 맥가이버 칼은 해결이 다 돼요. 그리고 장소와 상황이나 불문하고 모든 해결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거 스위스 대장장이들이 만들었는데, 그 스위스 군대에 독일 칼을 쓰는 거예요. 스위스 칼을 안 쓰고. 그래서 스위스 대장장이들이 우리가 칼을 만들게 우리 대신 써라.
그래서 개발된 게 맥가이버 칼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기능이 변형이 되죠.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군용 무기로 맨 처음에 개발됐다가 요즘은 레저, 등산이나 레포츠 하시는 분에서 맥가이버 칼을 얻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활 필수품으로 레저 필수품으로 가져다니거든요. 이렇게 5가지 컨셉으로 변형이 된 그 맥가이버 칼이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 개념을 스마트라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간 가는 컨셉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호, 렐레먼트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버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합니다. 트랜스포메이팅이죠. 그리고 이 5가지가 맥가이버 칼 하나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도 이것과 같이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딱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유형이 있고 그 사회적 가치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5가지 속성의 사회적 기업의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감가는 기능은 뭐냐면 소비자를 단순 구매자에서 열정적인 대체를 변화시키는 공감형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나오고요. 카나다에 가면 루서브 아파트라고 공감의 뿌리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시키는 컨셉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 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혁신으로 원가를 최소화해서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최소화 비용을 들이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간 가치를 많이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원가를 저렴하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형태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제3세계의 어떤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국제개발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해결책들은요, 흔히 말하는 적정 기술 관련된 있죠. 적정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는 구매할 수 없었던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거나 적절한 사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들이에요.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적정 기술이 바로 여기 해당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과 관련된 거는 연관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라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그들과 가장 관련성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강점승부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규슈 잘 아시잖아요. 비규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가장 강점은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뭔가를 파는 행위들을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뭐 음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서비스 상품 하면 비교적 그렇잖아요. 근데 잡지는 비교적 그런 경계심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비규슈가 잡지를 선택한 이유가 모습이라는 잡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가장 그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오가니제이션 요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그 나라 해당 그 국가의 음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강점용으로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연관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변형은요, 기존에 있던 제품 서비스를 변형하거나 제조업함으로써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우위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는 이미 공급이 많이 소과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재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일자리만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적 기업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 유형들이 있고 기류가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5가지 이 스마트 개념으로 공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당 아이템과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변형시켜 나가고 그리고 5가지의 그런 개념들이 사회적 기업에 내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회적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연구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강연하는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논어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자, 불후지자, 후지자, 불려악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유형의 일들은 그 상황들을 즐겨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개척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뭐 사회적 기업가, 사회 혁신가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 혁신가들의 진정한 어떤 가치들은 이것들 상황들을 뭐 알고 또 좋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 혁신가고 사회적 기업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